2015년 1000만 관객 이상을 기록한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여자 독립군 안호균의 활약은 눈부신 미모만큼이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호균은 여자 안중근이라 불린 남재현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여자가 정말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72년 안동의 양반집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대였으면 현모양처가 되어 남편과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을 텐데 시대는 그녀의 그런 소박한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남편 김영주 역시 의병에 가담했지만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죠. 암울한 시대와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부친 남정아는 의병 부대를 조직합니다. 그녀는 부친을 도와 의병 모집과 일본군 동태 파악 및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1918년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이듬해 3.1운동이 발생하자 이에 가담했고 독립선언서를 배부합니다. 3.1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을 지켜본 그녀는 만세항쟁과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결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장투쟁을 결심합니다. 이후 뜻을 펼칠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로 한 것이죠.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창덕궁에서 승하하자 사이토를 비롯한 총독부 고관들은 조문을 위해 빈소가 차려진 창덕궁을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채찬, 이청산 등과 함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들은 거사 장소인 창덕궁 주변을 탐문하던 중 일본 경찰들의 다급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송악선이라는 사람이 과자 행상을 가장해 창덕궁 앞에서 사이토를 노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찌른 사람은 사이토가 아니라 현 서울시 의원에 해당하는 경성부의 평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독 경호가 강화되자 남자현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거사를 포기하고 만주로 되돌아갑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국제연맹은 국제적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이듬해 진상조사단을 하얼빈에 파견합니다. 그녀는 조사단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랐습니다.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라고 혈서를 쓴 후 하얀 손수건에 자른 손가락을 함께 싸서 조사단에 보냅니다. 독립의지를 담아 손가락을 자른 사람은 안중근에 이어 그녀가 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왼쪽 무명지 2마디와 이별하려고 한다. 어쩌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구나. 지금 내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를 잃고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1933년 일본 관동군이 세운 괴뢰정부인 만주국 건국기념일을 맞아 관동군 사령관 겸 일본 전권대사 무토노부요시 육군대장은 신경에서 열리는 건국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자현은 중국인 거린 노파로 변장하고 사전에 약속된 중국인으로부터 권총과 폭탄을 건네받습니다. 그런데 하얼빈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일경의 급습을 받게 됩니다. 조선인 밀정의 밀고로 일경이 그녀의 뒤를 쫓았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체포된 그녀는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녀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식투쟁을 벌입니다. 단식 9일 만에 인사불성이 되자 일경은 보석으로 풀어졌습니다. 이후 여관에서 몸을 추스르던 그녀는 추록 닷새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아들과 손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행랑 안에 중국 화폐로 249원 50전이 있을 게다. 200원은 조선이 독립하는 날 정부의 독립축하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손자의 대학 학자금으로, 절반은 친정에 있는 종손을 찾아 공부를 시켜라. (20년간) 만주일대를 누비며 항일투쟁을 했던 남자연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유해는 하얼빈 남강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고 하얼빈 사회의 중국인 지사들은 그녀를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고 1967년에 국립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조국과 독립을 위해 오롯이 자신을 던진 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익숙하기에 당연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잊으면 안 돼 라는 암살의 대사를 떠올리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